정부가 지난 16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렸다. 무주택자 전용 대출 상품의 금리를 가장 먼저 올렸다는 건 서민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금리를 0.24%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결국 디딤돌 대출금리는 기존 연 2.154, 55%에서 2.354, 95%로 버팀목 대출 전세금리는 기존 1.5, 9%에서 1.73, 3%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인상된 금리는 지난 16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됐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 매매에 사용하는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주택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를 살 때 낮은 금리에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에 쓰는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정책금융상품은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금리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그런데 정부가 시중금리와의 적정한 차이를 위해 금리를 높인 것이다. 이런 이유라면 정책금융상품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시중금리와의 꽤 큰 차이를 서민이 누리게 하도록 하는 게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말 이 나라 윗대가리 공무원들은 뇌가 꽃받친 모양이다. 어쨌거나 정부가 내놓는 핑계를 들어보자.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낮은 디딤돌 상품의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세를 자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올 상반기 공급액 집행 실적 기준이 약 15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8조 2천억 원 대비 1.8배 늘었다. 금리가 낮으니까 몰리는 건 당연한데 이럴 줄 정말 몰랐을까? 집값 폭락의 위기에서 잠시나마 한숨 돌리려는 꼼수 아닐까?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 또 다른 정책 금융상품은 그대로 놔뒀기 때문이다.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 최저 1%대의 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에서 14%를 차지할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하나에서 23개 매물 가격이 달라져도 전체 매매가가 바뀌는 현실에서 14%가 미미할까? 이러니 집 없는 서민들, 최근 빚낸 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디딤돌 대출로는 어차피 6억 원 이하 집만 살 수 있다. 하지만 작금의 집값 상승은 대부분 6억 원을 뛰어넘는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엄한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것이다. 관련 통계를 잠시 살펴보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3,328건 가운데 53.1% 12,396건과 9억 원 초과 거래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7,964건과 비교하면 반년 사이 55.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거래는 각각 37%, 21.2% 증가에 불과했다. 디딤돌 관련 거래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1.1%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6억 원 미만 거래의 비율은 올 1분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15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다. 집값을 올리는 건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고 정말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들의 금리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들은 놔두고 집값 상승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서민들의 금리만 높였다. 보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하더니 서민들 등골만 빠지게 하더니 이렇게 대출에서도 서민들에게 어퍼컷을 날렸다. 집 없는 서민은 평생 월세, 전세로만 살라는 것일까? 아니면 집을 사더라도 더 가혹한 비용을 감당하라는 것일까? 오죽하면 척지 않는 대출 수요자들이 일부 고위 부자들만 잘 사는 북한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절규할까?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 더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틀린 지적도 아니다. 게다가 6억 원 이하 집만 대출을 해주는 디딤돌 상품으로는 사실상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다. 물론 정부와 국민의힘 윗대가리들은 아파트 말고 빌라 사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그럴 거면 주요 대기업과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든가 서울로만 모이게 해놓고 서울에서 살 수 없게 하는 이 나라의 기득권 아닌 기생충들. 문제가 또 있다. 이처럼 정부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거나 올릴 예정이지만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 9,725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4조 2,342억 원 늘었다.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이후 매달 5조 원 넘게 급증하고 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기준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 5,497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9,429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 8,361억 원에서 38조 6,211억 원으로 7,850억 원 불었다. 집값만 올리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전 정권을 향해 거품을 물던 현 정권.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더 많은 빚을 내게 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세수는 103조 원 마이너스. 빚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IMF나 2008 금융위기의 고통은 차라리 추억으로 느껴질 것이다. 정불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